안녕하세요. 김학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공전자기학에서 많이 좀 등장하는 물리량. 물론 이제 일반역학에서도 많이 등장하지만 대일연산자라고 하는 물리량을 이용해서 우리 발산 정리와 회전 정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발산 정리는 우리 그린 정리라고도 하고요. 또 가우스 정리라고도 합니다. 회전 정리는 스톡스 정리라고 해요. 그래서 대일연산자를 이용해서 발산 정리와 회전 정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전자기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물리량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활용 방법에 대한 것들은 좀 기초적인 내용에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대일연산자는 이렇게 써요. 삼각형 거꾸로 벡터예요, 벡터. 대일연산자는 벡터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나타내 주는데 우리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반 물리학이나 좀 물리학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다룰 때는 안 나오지만 전공이나 또는 고급 물리학으로 갈수록 많이 나오는 물리량에 해당돼요. 그럼 연산자는 뒤에 있는 물리량에다가 어떤 계산을 할 것인지를 나타내주는 우리 물리량, 그러니까 계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되는지 일단 보시면, 자, 일단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변수가 셋이에요. 자, 함수 t가 있습니다. t의 변수. 그러니까 뭐 수학에서는 뭐 fx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f, x, y, z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 t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물리에서는 중요한 게 스칼라 함수하고 벡터 함수 두 개를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임의 함수, 스칼라 함수 될 수 있고 벡터 함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떤 함수가, 자, 우리 시간에 따라서, 자, dx, dy, dz만큼 변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dx, dy, dz만큼.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시간은 다르진 않을 거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함수가, t라고 하는 함수가 dx, dy, dz만큼 변해서 x, y, z에 대한 함수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편미분 공식이 좀 있죠. 자, 세 가지가 우리가 변수이면, 요렇게 우리 편미분 공식을 이용해 나타낼 수 있습니다. dt라고 해서, 파샬 x분의 파샬 t, dx. 파샬 y분의 파샬 t, dy. 파샬 z분의 파샬 t의 dz라고 하는 편미분 공식이 있어요. 자, 이건 뭐 수학에서 다루는 거니까 정해져 있죠. 우리 물리를 하려고 하는 거지. 자, 수학은 이제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미분 공식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그럼 이 형태는 내가 살짝 좀 변형을 하면, 자,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파샬 x분의 파샬 x 햇 y 햇 z 햇에다가, 뒤에 거, dxx의 dyy 햇 dz z 햇을 두 개의 물리량을 내적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적은 같은 성분끼리만 곱하는 거니까, 그럼 얘 곱하면 요것만 살아남게 되고요. 얘하고 요거 두 개 곱하면 또 요렇게만 남을 거고, 또 얘하고 얘 내적하면, 자, 요렇게만 표현될 거니까 위에 있는 식을 좀 바꿔 써주시면 아래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를 내가 이렇게 좀 정리할 건데, 자, 이거 다 지금 삼각형, 역삼각형 표현했죠? 이거 대일연산자랑 다 벡터예요. 대일연산자라고 하는 벡터라고 하는 경우로 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 바꿀 수 있어서 정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자, 대일연산자의 t에다가 내적입니다. dl, 이것도 이제 미소 변위 벡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우리 내적은 뒤에 코사인 세타 곱해서 우리 표현해 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연산자가 벡터니까 연산자에다가 스칼라 함수를 곱하면 이거는 우리 당연히 벡터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한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자, 이때 자, 우리 대일연산자의 t를 곱한 물리량을 자, 요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의니까. 자, 요렇게 바꿔서, 자,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리고, 자, 대일연산자를 이용한 t 함수에 작용하는 것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이때, 자, 이름이 있어요. 얘는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t의 기울기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라고 읽어요. 자, 대일연산자 이름이 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스칼라 함수에 작용하면 우리는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할 거고요. 그레디언트 t라고 읽습니다. 자, 벡터량이에요, 벡터. 자, 방향은
함수 t의 변화가 가장 큰 방향이라고 할 거고요. 자, 크기는 그 방향의 기울기, 변화율이 우리는 우리 요 물리량의 우리 크기에 해당됩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t의 이건 벡터의 벡터. 자, 방향은 변화가 가장 큰 방향, 크기는 그 방향의 기울기로 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일연산자라고 해서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얘는 자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여기 정의예요, 정의. 자, 그래서 x 방향으로 편미분하고요. y 방향으로 편미분하고 z 방향의 변화율만 각각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준 것을 우리가 대일연산자로 정의하고요. 이름이 좀 있어요. 이름을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 주는데 자, 요 세 가지가 이름이 달라집니다. 자, 요 대일연산자가 스칼라 함수, t가 스칼라 함수라고 할 거예요. 스칼라 함수에 작용하면 이걸 그레디언트라고 읽어서 이걸 그레디언트 t라고 읽을 거고요. 자, 만약에 벡터 함수에 작용을 합니다. 근데 벡터 함수에 둘 다 벡터잖아요. 그럼 둘 다 벡터인데 자, 우리 두 벡터의 내적을 다루게 되면 이건 다이버전스 우리가 V라고 할 거예요. 이거 다 벡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벡터에 해당되고 얘도 벡터, 얘도 벡터, 다 이거 다 벡터예요, 벡터. 자, 그래서 우리 대일연산자가 벡터에 우리 내적으로 작용하면 다이버전스 우리 V라고 할 거고요. 외적을 하면 우리가 컬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컬 V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울기, 발산, 회전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우리 내용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구나라는 것들로 일단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물리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많이 특히 전작입니다. 그럼 기울기는요, 기울기는 전기장 다룰 때 많이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가 이게 우리 전기장의 정의였어요. 전기장. 발산은 언제쯤 다루게 되냐면 발산은 우리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다룰 때 우리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자, 다이버전스 2라고 읽어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 얼마?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라고 하는 자 이런 형태. 자, 위에 있는 거는 그레디언트 V,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고요. 자, 밑에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요? 우리 다이버전스 2라고 읽습니다. 자, 이거 너무나도 유명하죠. 뭐 전기장에 관한 가우스의 법칙. 그걸 우리가 미분 형태로 표현해 준 식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회전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우리 회전은 이제 자기장에 아주 많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쓰면 이거는 우리 컬 B라고 읽습니다. 컬 B는 우리 어떤 식이 있었냐면 우리 앙페르의 법칙이었었네요. 자, 뮤제로 J라고 하는 우리 전류 밀도에 해당됐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활용이 되는 특징에 해당됩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스칼라에 작용하면 의미는 이래요. 의미는 이건 기울기를 나타내는구나. 벡터에 우리 작용하는데 내적으로 작용하면 얼마만큼 발산이 우리 발산이라고 하는 건 뭔가 퍼져 나가는 정도를 나타내 주는 물리량에 해당되죠. 그래서 얼마만큼 발산하고 있느냐. 자, 우리 벡터 함수의 외적으로 작용하면 우리 컬 V라고 있는데 이건 얼마만큼 회전을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일연산자는 세 가지. 스칼라 함수에 작용하면 자, 기울기의 의미. 벡터 함수의 내적으로 작용하면 얼마만큼 발산하고 있는지 퍼져 나가는지를 나타내 주는 정도. 자, 우리 우리 회전에 작용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외적입니다. 그렇죠? 크로스곱이에요. 크로스곱. 그러면 우리 얼마만큼 회전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우리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기울기는 이건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우리 발산과 회전의 의미에 대한 것들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보실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자, 발산 정의 너무나도 많이 쓸 거예요. 자, 가우스 시어렘 또는 그린 시어렘. 가우스 정리, 그린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산 정리는 일단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이거 다 벡터 함수예요. 자, 대일연산자도 벡터 함수고 V도 벡터 함수고 자, 이거 다 우리 벡터 함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D 타우, DT예요. 자, 이거는 우리 미소 부피에 해당됩니다. 미소 자, 부피를 나타내요. 미소 부피.
자, 뭔가 미소 부피에 대한 발산을 다 더해주면, 계산한다 이렇게 치요. 전체 부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폐곡면에 대한, 이거는 우리 미소 면적 벡터죠. 폐곡면에 대한 우리, 자, 이러한 내적에 해당되는 값으로 우리 면적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발산 정리라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기하학적으로 잠깐 좀 얘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게 이런 의미예요. V가 유체의 속도라면 V.dA, 우리 V도 벡터, DA도 벡터죠. 미소 면적 벡터. 그러면 1초 동안 면 DA를 지나가는 유체 양을 1초 동안 닫힘 곡면 S를 통과한 유량 그대로의 우리 양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자,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인 건데 여기 감이 안 오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 거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부피가 있습니다. 부피예요, 부피.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부피를 잡을 거고요. 자, 부피의 자, 얘를 우리가 S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폐곡면으로 잡을래요. 폐곡면으로 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합시다. 자, 임의의 부피가 있고 그 겉에 있는 면만 우리가 폐곡면이라고 잡을 거예요. 폐곡면. 자, 요때 요 안에 내가 임의의 부피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게 우리 D타우예요, D타우. 자, 여기도 임의의 부피, 아주 작은 부피가 있을 거잖아요. 자, 이걸 다 D타우라고 자, 이렇게 우리 잡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체 부피는 당연히 뭘 다 더한 거냐면, 인테그랄 D타우를 다 더했을 때가 전체 부피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때 이 안에 어떤 물리량이 있는데, 이 안에서 뭔가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설정을 좀 해두도록 할 겁니다. 자, 퍼져나가요. 어떻게 설정할 거니?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자, 위아래, 자, 양옆, 오른쪽, 왼쪽, 위아래, 또 튀어나오는 방향도 있고, 들어가는 방향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자, 위아래, 자, 왼쪽, 오른쪽 다 나가는 어떤 물리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물리량. 그러면, 자, 이런 D타우라고 하는 미소 부피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이 벡터입니다. 벡터라고 하는 물리량이, 자, 이 미소 부피에 대해서 다 계산해주면 서로 반대 방향 성분은 다 상쇄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오른쪽, 여기에서는 왼쪽. 그 다음에 여기서 아래로 향하는 것과 또 밑에 있는 미소 부피가 있을 때 또 위쪽으로 향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다 반대 방향에 해당되는 성분이 다 우리 상쇄가 됩니다. 그럼 다 상쇄가 되면 결국 살아남는 거는 어떤 성분만 살아날 거냐면 이 표면적에 대해서 나가는 성분이에요. 나가는 성분. 이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나가는 성분만, 이것만 다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안에서는 반대 성분의 벡터는 다 상쇄가 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 자, 요걸 나타내 주네요. 뭐를 나타내 주는 거냐면 요 안에 있는 걸 다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인테그랄 전체 부피에 대해서 발산 어떤 V라고 하는 벡터가 있습니다. V라고 하는 벡터에 대해서 미소 부피에 대한 발산을 다 더해주는 것은 결국 요 폐곡면에 대해서 인테그랄 우리 폐곡면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면적분이다라고 하는 폐곡면의 뜻이고 이때 V 벡터에 대해서 뭘 다 계산해주는 DA라고 하는 자, 요 미소 면적 벡터입니다. 요 미소 면적 벡터를 DA라고 했을 때 미소 면적에 대한 면적분, 수직 성분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거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우리는 발산 정리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내부에서의 미소 부피에 대한 발산을 다 더하면 반대 성분끼리 다 상쇄가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는 물리량은 바깥쪽 표면, 폐곡면을 수직으로 통과하는 값만 남을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산 정리, 이 전자기학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는 물리량 중에 하나여서 이건 반드시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지 되는 물리량에 해당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부피 속에 든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유량과 표면을 통해서 나오는 유량, 표면을 통해서 나오는 유량, 여기 안에서 나오는 부피의 유량이 항상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산정리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발산정리 기본적인 특징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회전정리, 스톡스 정리에 해당돼요. 자,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자, 어떤 벡터, 이거 다 벡터죠? 어떤 벡터에 뭘 계산해주면 회전을 계산해줍니다. 회전을 계산해주면 그 벡터에 우리는 선적분이에요. 이건 폐경로입니다. 자, 우리 P는 패스예요. 이 패스라고 해서 이건 폐 경로를 나타내주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자, DA는, 자, 이건 면적 벡터에 해당됩니다. 미소 면적 벡터. 그래서, 이거 폐곡면이네요. 이것도 폐곡면.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자, 일단 어떤 의미가 기하학적 해석은, 면 S에서의 소용돌이, 그러니까 회전입니다. 회전. 회전은 회전값을 다 계산해 주면 S의 이제 이거 면이죠, 면. 면 S의 테두리 패스입니다. P를 따라 흐름을 적분한 값이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회전 정리라고 해요. 회전 정리. 이게 무슨 의미인 거냐면, 자, 이번에는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요렇게. 자, 이거 평면입니다. 이건 평면이에요. 이거 폐곡면 아니에요. 평면 S가 자, 요렇게 있어요. 평면 S. 평면 S. 자,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회전하는 물리량 요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회전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 여기서도 자, 이렇게 회전하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회전합니다. 그럼 회전하는, 자, 수많은 회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이게 DA예요. 요 면적을 우린 DA라고 할 겁니다. DA. 그럼 방향은요. 자, 요게 이렇게 뭔가 회전하고 있으면 이걸 확대해서 그리면, 자, 요 면적이 우리 DA 벡터라고 한다면, 방향은 어느 방향에 해당됩니다? 면에 대해서 수직인 방향. 요게 우리가 DA 벡터의 방향에 해당돼요. 크기는 DA고, 방향은 우리 오른손 규칙, 이렇게 잡는 경우에 해당되죠? 돌렸을 때의 위쪽 방향이 바로 우리 DA 벡터의 방향, 미소 면적 벡터 방향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특징들 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다 더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벡터잖아요. 그럼 회전을 하면 좀 생각해 보면 자, 여기 있는 회전이 있고 또 우리 좀 그려보면 자, 여기에도 회전이 있을 거고 자, 여기에도 회전이 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자, 요 맞닿아져 있는 부분을 보세요. 자, 위에 있는 회전에서는 밑에가 오른쪽 방향이지만 밑에 있는 회전에서는 자, 윗부분이 왼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만나는 부분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상쇄가 돼요. 자, 밑에도 이 부분이 상쇄가 될 거고 자, 왼쪽도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도 또 상쇄가 됩니다.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상쇄가 돼요. 그러면 자, 이걸 다 더하면 나머지 다 상쇄가 되어서 결국 남는 부분은 어느 부분만 남을 거냐면 바깥쪽 테두리에 대해서만 남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테두리에 대해서. 자, 요 값을 나는 DL이라고 하는 미소 변위 벡터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자, 요 안에 해당되는 값을 다 더했습니다. 그 표현이 다 우리 S라고 하는 면에 대해서 어떤 벡터에 회전을 다 더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DA라고 하는 미소 면적 벡터에 대해서 그것을 다 더한 값은 우리 결국 뭐만 남습니다. 자, 폐곡면에 대해서 폐곡면이 아니라 지금 평면이죠. 평면에 우리 테두리에 대해서 테두리 이렇게 경로 P 잡고 V에다가 다 DL이라고 하는 자, 이런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 값은 뭐가 나오냐면 벡터 값이 나와요. 방향, 우리 회전에 대해서 계산해 준 거 있기 때문에 엄지, 오른손 규칙 이용해서 우리 정리해 주시면 자, 이건 벡터. 발산 정리는 스칼라,
회전 정리는 반드시 벡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 결과가 결국 나머지 상쇄되는 것 빼고 우리 바깥에 있는 평면 S의 우리 경로 바깥쪽 우리 테두리에 대해서 흐름을 적분하는 값이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미는 요 값은 그렇죠. 테두리 값은 테두리 P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자, 나는 지금 평면이라고 다뤘는데 평면이 아니라 우리 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곡면이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0대요. 왜냐하면 우리 폐곡면은 막 다 더하면 무조건 우리 어떻게 되면 그 더한 값들이 상쇄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면에서의 요 경계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이제 사과의 위에 있는 꼭지 또는 풍선의 그 꼭지점처럼 다 모이기 때문에 우리 평면에 대해서, 우리 폐곡면에 대해서는 회전 정리는 무조건 0이 됩니다. 라고 하는 값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다르지 않을 거고 거의 우리 평면에 대해서만 우리 회전 정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자, 이렇게 수식으로는 표현되어 있지만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실제로. 근데 발산 정리의 의미는 발산하는 정도. 퍼져나가는 정도예요. 회전 정리는 회전하는 정도를 나타내주는 물리량으로 스토크스 정리라고도 하는구나 라는 것들은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지 될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발산 정리, 회전 정리, 대일연산자에 대한 활용 반드시 좀 기억하시고 그래야지 기본적인 것들이 되어서 우리 전자기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반드시 물리적인 의미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